아침 구보를 끝낸 사람들이 돌아온 곳은 상일동의 시각장애인 복지회. 그들은 모두 시각장애인들이다. 올해 43. 2년 전 망막색소 상피증이란 병으로 갑자기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어버린 김동암 씨. 사훈아! 대학원에 다니다 병을 앓아 시각장애인이 돼버린 30살 오현묵 씨. 오른쪽 눈의 시력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15살 상훈이. 그리고 시력을 잃은 지 20년이 넘은 황복모 씨. 나이도 경력도 모두 다른 이들은 지금 훈련을 위해 이곳에 모여있다. 2달 후로 예정된 히말라야 등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보통 사람도 엄두를 못 낼 히말라야에 오르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열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서울역까지 가시고 서울역에서 표를 끊어가지고 부산까지 가시고 부산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 오늘은 제주도 등반 훈련이 시작되는 날. 4명의 시각장애인들은 그들만의 힘으로 제주도까지 가야 한다. 예, 왔습니다! 총 책임자 동암 씨가 여비를 챙기고 자원봉사자들의 걱정스러운 시선 속에 4사람의 시각장애인들은 제주도로 향했다. 그러나 복주간 정문을 나서자마자 그들은 곧 멈춰서고 만다. 1차 목적지인 지하철역까지도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한 것이다. 괜찮으니까 들어와요. 아니 잘 들어해? 여기 지하철역 알아볼라. 몰라요. 그러면 사람 오면 온다 그래. 내가 물어볼게. 가만있어 봐. 말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아무도 없어요. 기차 시간이 막 가장 오래 장애인 생활을 한 황복모 씨는 무조건 사람부터 찾자고 한다. 아니, 아파요. 뚫는 길이 없어요. 가기야 가지. 근데 이 속도가 X 느리단 말이야. 나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X 빠른데. 우리가 자립도. 더디게 움직이는 3사람의 행동이 답답하기만 한 황복모 씨. 사진 여쭤볼게요. 길을 몰라서 길을 여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지하철이 어디 있어요? 예.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따라와, 상훈아. 고맙습니다. 다행히도 황복모 씨는 곧바로 도와줄 사람을 찾아냈다.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듯 신이 나서 앞장을 서는 황복모 씨. 하지만 이런 황복모 씨의 모습이 3사람에겐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이다. 고생 많습니다. 내장 장님 4마리. 다른 3사람이 도착한 것도 그리 오래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겐 개찰구를 통과하는 단순한 일조차 쉽지가 않다. 여기 다시 들어오요. 여기 와요. 케인으로 열차의 위치를 확인한 후 드디어 올라탄 열차 안. 황복모 씨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 표정이다. 시력을 잃은 지 벌써 20년. 황복모 씨는 시각장애인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노래를 불러 동전을 구하는 소위 앵벌이로 생계를 꾸려왔다. 가족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생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히말라야 등반에 지원을 했다. 여기다 놓자. 가다 죽어도 예. 예, 초계처럼 하얀 눈이 저 쓰러진다 해도 차 올라가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을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쓰러지면서 자빠지면서 또 내 지난 생애에 참 알게 모르게 그런 죄도 예? 회개할 겸 예. 아, 지하 서울. 오현묵 씨는 시력을 잃은 지 2년밖에 안 된 초보 맹인. 서울역 가서 나와. 포항공대 대학원생이던 2년 전 갑자기 찾아온 베체트 씨 병으로 맹인이 되어야 했다. 그에게 히말라야 등반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었다. 눈이 보였을 때는 그냥 히말라야 간다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안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히말라야 그 험한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잘 걸어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험한 곳도 한번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대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상훈이. 인천 해광맹학교 2학년생인 상훈이에겐 고아 아닌 고아라는 또 하나의 장애가 있다. 보육원에서 지내며 혼자 힘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상훈이에게 이번 등반은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도전이었다. 동암씨 역시 시각장애인이 된 지 이제 겨우 2년째. 그에겐 초등학생인 남매가 있다. 아내 없이 어린 자식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에게 히말라야는 언제고 넘어야 할 세상의 벽이었다. 하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는 물론 절망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분명히 또 할 겁니다.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히말라야에 도전한 4사람. 그들은 무사히 서울역에 도착했다. 이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한다. 황복모 씨와 현묵 씨는 동암 씨가 기차표를 사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동암 씨가 산 표는 1시 50분 발 새마을호. 지하철역을 찾아 헤매느라 값싼 무궁화호를 타려던 애초의 예정이 어긋나고 말았다. 누구야? 이제 왔어? 샀어? 새마을로 끊어서 차가 그거 봐! 아이 참 이거 봐! 아이 지금 제 말은 각본이 아니라 무궁화호란 말이야. 나 안 가. 아이 새마을로 끊어내. 나 안 가. 안 가. 느닷없이 배낭을 팽개치고 대합실을 빠져나가 버리는 황복모 씨. 황복모 씨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에 3사람은 말을 잇고 말았다. 어느새 행인의 손에 의지해 대합실을 빠져나가는 황복모 씨. 몰래 뒤따라오던 지도교사 홍 선생이 황복모 씨를 만류해보지만 그는 말 붙일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제발 놓자. 그럼 누가? 말도 안 되지. 조금이라도 동정이 아닙니다. 오셔서 3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황복모 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황복모 씨는 돌아갈 생각을 않고 당황한 지도교사 홍 선생과 취재진은 대책을 의논하고 있다. 새마을호 같은 거라고? 아니 내가 여행 가는 거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여행 가는 거? 도착을 못한다니까. 카페로 시간을 못 맞춘다니까. 형님 계산해봐 지금. 형님 계산해봐. 지금의 황복모 씨는 늑장을 부린 사람들 때문에 호압한 훈련을 하게 됐다며 화가 난 것이다. 지금 나 이런 사람이야. 내만 몰라 내가 몰라. 그렇게 40분이 흘렀다. 3사람이 불안한 마음으로 황복모 씨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시계는 어느덧 출발 시각을 가리키고 있다.
그제서야 취재진의 손에 이끌린 황봉모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배 타는 시간 되면. 그 시간 타면 못 타고. 아니, 배를 못 타는데. 출발부터 엉망이 돼버린 제주도 훈련. 나란히 잡은 좌석에 황봉모 씨의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그는 일행과 떨어져 식당에 앉아있다. 그렇게 난리를 피운 뒤 서먹한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것이다. 부산까지 가는 동안 황 씨는 내내 혼자였다. 그리고 4시간 후 황봉모 씨는 결국 혼자서 플랫폼에 내려섰다. 사람들이 먼저 찾은 후에야 황봉모 씨는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선다. 세마로 사건은 거의 수습이 되는 듯 했지만 현묵 씨와 동암 씨, 황봉모 씨, 배낭 끝에 매달린 3사람은 불편한 마음을 겨우 감추고 있었다. 대합실의 뜻밖에도 동암 씨의 누나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학교 안 맞네. 연안부도 가면 어떻게 가지? 연안부두가 그래서 제일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부산역. 이젠 제주행 페리오를 타기 위해 연안부두까지 가야 한다. 시간이 없다. 빨리 갑시다. 답답하네. 금방 빨리 와. 안 돼. 옆에. 빨리 와. 잠시 지체하는 사이 황봉모 씨는 느닷없이 화를 내며 가버린다. 가뜩이나 사나워 있던 심사가 동암 씨 누나의 출연으로 또다시 폭발한 것이다. 벌써 2번째 돌발 행동. 3사람은 더 이상 황봉모 씨를 기다리지 않았다. 저 앞에는요. 이제 뜨문. 상훈이가 전혀 보지 못하는 2사람에게 어렴풋이 보이는 항구의 야경을 설명해주는 사이 배는 서서히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다. 배전에서 보이지 않는 밤바다를 바라다보며 동암 씨가 담배 한 모금을 길게 내뿜는다. 현묵 씨의 표정도 굳어있기는 마찬가지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사람이 탈락한 것이다. 5명이 지금 선출이 됐어요. 이제 3차에는 아주 힘든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소화해내는지 그런 그 체력적이고 생활적인 면, 그러니까 히말라야 원정대가 최종 구성된 것은 지난 97년 가을. 자신감, 시각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기획된 행사에 70여 명이 지원했고 각종 테스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4사람이 선발됐었다. 시각장애인들의 히말라야 동반이란 어찌 보면 무모하기까지 한 계획이었다.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조차 모두 모험에 가까운 훈련들. 시각장애인들에게 산이란 도처의 위험이었다. 멀리서요. 엉덩이 앞으로, 엉덩이 앞으로. 하지만 4사람의 의지는 확고했다. 시각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4사람은 저마다 히말라야에 올라야 할 절박한 이유들도 있었다. 지금부터 첫날 저녁 캠프 청문회를 시작. 훈련은 각자의 사연들을 털어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했고 잘하시는 분들이야. 진짜 고개가 쓰거든. 훈련 기간 중 가장 문제가 됐던 사람이 바로 황봉모 씨였다. 훈련에 돌입한 후에도 매일 밤 깡소주를 물 마시듯 했던 것이다. 눈을 잃고부터 먹기 시작한 술이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에 와 있는 것이다. 술뿐 아니라 지난 20년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았던 그의 생활 방식은
내내 적지 않은 문제로 대두됐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제주도 훈련에서 탈락한 것이다. 이튿날 한라산 어리목 광장에서 대원들은 이번 히말라야 산행의 등반 대장인 박영석 대장 일행과 만났다. 우리 그 김동암 씨. 네, 안녕하세요. 김동암입니다. 박 대장은 히말라야의 8,000m 이상 고봉만 10번이나 등정한 유명 산악인. 시각장애인들이 히말라야에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이 힘든 훈련을 선뜻 맡아주었다. 그 말씀 많이 들었어요. 포항군대 저희 대원 다니신다고요. 예. 헌데 뜻밖에도 박 대장은 부산역에서 헤어진 황복모 씨와 동행이었다. 제주공항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맹인의 등산복 차림인 황복모 씨를 보고 박 대장이 말을 걸었다고 했다. 하지만 황복모 씨의 도착 사실을 알고도 대원들은 그다지 반기는 표정이 아니었다. 울퉁불퉁 돌멩이가 박혀있는 산길. 게다가 내리막길 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한라산의 등산로. 보이지도 않는 산길을 발의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시킨 채 올라가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곧 지쳐버리기 마련이다. 여기가 앞이 걸리니까. 가장 어린 상원이는 거의 누워버렸다. 구름이 날 어디 갔어? 내내 일행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던 황복모 씨는 여전히 볼이 부어있다. 시간이 갈수록 산행은 더욱 힘겨워진다. 한겨울의 산인데도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다. 보이지도 않는데 미끄럽기만 한 눈길. 도움을 받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두세 배는 힘든 산행이다. 비록 한쪽 눈이 어렴풋이 보이긴 했지만 나이 어린 상훈에게 한라산 꼭대기까지의 산행은 역시 힘겨웠다. 맨 마지막에 뒤처진 상훈이가 산장에 도착한 것은 거의 컴컴해져서였다. 그럼 제가 작년에만 6번을 가다 8,000m 공을 6번이나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훈련을 최소한 6번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훈련 대원들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들 갖다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가면은 조난당해서 며칠씩 굶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그 명령 계통이 불확실하면은 사실 누가 꼴통짓 하면은 전 대원이 다 같이 사고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훈련들을 갖다가 이런 산에 저녁 회의 시간, 박 대장이 황복모 씨의 행동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 발이 되면 자기 이상은 없어요. 대장이 그 대원들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황복모 씨 오늘 올라오면서 제가 느낀 게 아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아니 정말 질문 저는 술 때문에 이미 내가 올라오면서 먼저 포기했고, 난 술을 왜 드셨어요? 저 술 먹다 죽을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술 여기 왜 왔습니까? 나는 술 때문에 안 된다니까. 술거리 이미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저랑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도와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에 올라갈 겁니다. 저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술이 개입된 얘기란 말이에요. 술이 개입된 얘기에. 술이요? 끊으셔야 됩니다. 술하고 이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히말라야 못 갑니다. 나한테 어쩌집니까? 30년 40년 만들어 산 사람이 그 말을 이렇게 도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나하고 왼수질하고 다시 내가 황복모 씨 항해 대원들은 여전히 묵묵부답,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서울에 올랐으면 다시 악취가 나와서 소문 풍기태. 좋아요. 황복모 씨는 오늘 내려가시든가. 내가 먼저 무슨 얘기했잖아. 그렇게 살았. 아니 내가 아니 잠깐만요. 공항에서 올 때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먼저 얘기해 저기죠. 나 이렇게 살았다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못하고. 예. 그만하고 황봉모 씨는 어차피 이제 그 등반대 자격이 없으니까 오늘 내려가시든가 아니면 자고 내일 아침에 가시든가 최소한 내일 아침에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제 그럼. 예? 이거래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안 된단 말이요. 멀쩡한 젊은이들도요 산에 갈 때 유서 쓰고 갑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가는 곳이 정말 결국 황봉모 씨는 내일 아침 하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자, 김정환 씨도 빨리 화장실 갔다 와. 그래 집중 눈을 가리고 시각장애인들의 고충이 이런 것이 있구나,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이 이런 것이 있구나를 직접 한번 몸소 체험하는 실명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훈련은 박 대장과 자원봉사자 취재진의 실명 훈련으로부터 시작됐다. 눈을 가린 채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체험해보자는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훈련을 하기 위한 선결 작업이다. 막상 눈을 가리자 박 대장조차 계속 발이 미끄러졌고 사람들은 곳곳에서 넘어지기 일쑤였다. 눈 풀러보세요. 자, 우리가 돌아온 것이 저일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 대장님 소감이 어떻습니까? 왜 겁이 나는데 겁이 나고 갑자기 이렇게 터질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빼고 싶어요 당장. 그래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아무리 벗고 싶어도 눈을 뜨고 싶어도 끝까지 안 보여요. 또 그다음에 우리 이민석 씨. 저는 너무 평소 때보다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팔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체력도 2배, 3배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애물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하다 보면은 2배, 3배 들어요. 아침 훈련은 아이젠 신고 걷기 훈련. 뜻밖에도 황봉모 씨가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아침 일찍 황봉모 씨가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대원들이 야외 훈련을 서두르고 있는 사이 황봉모 씨는 혼자 엎드려 담배를 피워물고 있다. 겨우 하루 동안의 훈련에 지친 것인지 그는 결국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오늘은 눈밭을 오르기 위한 로프 훈련. 히말라야 등반에선 생명줄과 같은 로프를 잡고 이동하는 훈련이다.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천길 낭떠러지인 그곳에서 로프 훈련은 필수다. 게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에게야 도말할 나위가 없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히말라야는 전문 산악인에게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위험투성의 산행이다. 눈 덮인 한라산의 추위는 살을 애는 듯한데 익숙하지도 않은 아이젠을 신은 상태에서 로프 훈련은 오전 내내 계속됐다. 그동안 황봉모 씨는 내내 홀로 산장에 누워 있었다. 추위와 고된 훈련에 지칠 대로 지친 대원들. 하지만 돌아온 상원이는 산장에 남아있던 황봉모 씨의 걱정부터 한다. 뜨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박 대장도 뜨뜻한 물 한 잔 마셔라. 괜찮은 것 같아. 아저씨! 사람들의 기척을 분명 모를 리 없는 황봉모 씨는 말 한마디가 없다. 아프세요? 저기요, 이 뜨거운 물 좀 주세요. 아저씨, 이 뜨거운 물 좀 주세요.
여기요. 뜨거운 물이에요. 상훈이의 친절에도 황복모 씨는 묵묵히 주는 물을 받아 마실 뿐이다. 왜 커피는 왜 이렇게 많이 나? 한 잔 줘봐. 잠깐만요. 수고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뜨거워요. 네, 뜨거운 위에. 예. 자, 오늘 고생 많았어요. 고된 훈련 뒤의 꿀맛 같은 휴식 시간. 앞이 안 보이니까 줄 잡고 가는데 줄 땡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상훈이는 앞에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로프가 우측으로 쭉 쏠리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는 줄 알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땡겨보라 그랬지. 그럴 때는 바람 불 때는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멀쩡한 사람은 보고 그냥 가는데 바람 불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지금 오늘 발생하더라고. 땡겨야 되겠어. 근데 얘가 또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앞에서. 바람이 안 불어도 그래요. 예. 이쪽에서 끌게 되니까. 훈련에 대한 얘기가 한창인데 여전히 한마디 말이 없는 황복모 씨. 박 대장이 슬그머니 다가와 말을 건다. 네. 어디 아파요? 박 대장님. 어디 아파요? 어디 아프시냐고요? 하지만 황복모 씨는 못 들은 척 반응이 없다. 나 왜 훈련지 안 하시려고 그래? 대장님? 예. 깜빡 잠이 흡수가 아니, 왜 훈련 안 받으셨어요? 아까. 몸이 안 좋아서 안 받으신 거예요? 몸이 안 좋으신 줄 알았지, 저는. 근무하기 싫으세요? 근무하기 싫으시냐고요? 그런 건 뭐 내가 얘기를 예. 절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한다 못한다 쓰고 그냥 어른이 소생활 그게 숨이 자꾸 이렇게 자꾸 아니, 그러면은 반반이 안 되죠. 풀생활에 나와가지고 훈련에 참갈 마음도 없으면은 어떻게 힘말라야 합니까? 아니, 술 같은 거 끊고, 이틀째 술을 못 마신 그는 훈련은커녕 금단 현상까지 온 모양이다. 네? 매일 소주 5병씩 먹다가 알코올 중독인데 그래서 이틀 안 먹었잖아요. 이 기회에 술을 끊고 등반에 참가하자는 박 대장. 4일 안 먹는 거예요. 황 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저 듣기만 하고 있다. 그날 밤 때 아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황복모 씨는 홍 선생과 함께 낮에 못다한 로프 훈련을 자청했다. 그리고 한라산엔 이틀 내내 비가 내렸다. 이틀 뒤 실내에서 텐트 훈련을 하던 대원들은 오랜만에 야외 훈련에 나섰다. 로프를 잡고 이동하는 주마링 훈련. 시각장애인들이라 훈련 과정은 더딜 수밖에 없다. 앞에다 꽂으라 뒤로다 꽂으라고 했어. 조심스런 현묵 씨는 한 발자국을 떼는데도 훨씬 더 시간이 걸린다. 출발시켜요, 거기! 이젠 황복모 씨도 훈련에 열심이다. 지난 이틀간 그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 로프를 놓친 동암 씨가 줄을 찾는데 한참이 걸린다. 줄을 지금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했어요. 지금 줄 놨죠? 예. 지금 미끄러졌죠? 지금 밑에 한 2,000m 벼랑이야. 지금 떨어져 죽었어요, 지금. 죽었단 말이야. 절대 줄을 놓으면 안 돼요. 탁포지를 풀었을 때는. 네, 알았습니다. 전문 산악인들에게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히말라야. 과연 시각장애인들이 그 히말라야에 오를 수 있을까? 바꿨어요?
훈련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걱정은 커져만 간다. 제주도 훈련이 끝난 뒤 현목 씨는 고향인 울산으로 왔다. 홀어머니와 동생이 지키고 있는 고향. 현식이. 자, 어른 되니 한 잔 준단 말이다. 동생 현식이는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니 눈 많이 아파갖고 베개 막 눈 들어갖고 할 때 니 그런 소리 했다 이거. 그러니까네 니 스스로가 니가 건강을 지켜야 된단 말이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 인제 났다 했더니 참 이래 될 줄 몰랐다면서. 불과 2년 전까지 수제 소리를 듣던 맏아들. 하지만 이젠 맹인이 돼버린 현목 씨를 볼 때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어머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의 꿈이던 화학자는 포항공대 대학원 2학년에서 멈춰버렸다. 희망 없는 치료를 계속하기엔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다. 시력을 잃은 지금 그는 속기사로의 꿈을 키우고 있다. 오후 11시 33분입니다. 동암씨 역시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두 아이들, 나영이와 의길이가 기다리는 소중한 보금자리. 비록 가난한 맹인 아버지지만 남매는 아버지를 끔찍이도 좋아한다. 울렸어. 아빠.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어머니가 있기에 그래도 든든하기만 한 집안. 동생 나영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아버지 곁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기능 습득 그리고 정신대 학습 때 누가 요구됩니다. 요구됩니다. 그래도 좋은 소리야. 다음. 체육보통, 음악보통. 밝기만 한 아이들의 모습. 동암씨가 위험한 히말라야에 굳이 오르려 하는 것도 바로 이 아이들 때문이다. 너 성적이 왜 이래? 보통이 70점. 너 아빠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는 강해져야 했던 것이다. 그런 아들과 손자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어머니가 계시기에 그는 히말라야로 향할 수 있었다. 아이고.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계속되는 체력 훈련. 대원들은 눈앞에 히말라야를 그리며 피지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 황복모 씨는 없다. 황 씨는 아예 북쪽안을 떠난 것이다. 그런데 황복모 씨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 좀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이제 전화가 왔는데 가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비치더라고. 그래서 먼저 우리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김도암 씨 생각 어때? 아니 난 안 가요 그러면. 장애 요새야 그 사람. 네? 절대 안 돼. 사고 뒤책임은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응? 사고 뒤책임? 현목 씨는? 글쎄 히말라야까지 가는 거는 팀워크상 별로 안 맞을 것 같네요. 안 맞을 것 같아? 상원이 생각 어떠냐? 응. 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결정이. 황 씨의 재합류엔 만장일치로 반대다. 한 분에 더 기회를 한번 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너도 안 돼요. 난 그럼 나 안 갈래. 딱 그만. 반은 내가 안 갈래. 차라리. 지금 그 기회도 몇 번씩 준 상태인데 지금 또 주게 하면은 그건 완전 특혜로 완전 엄마지만 특혜가 아니잖아요. 결국 만약 이렇게 해서 히말라야 갔다면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알겠습니다.
황복모 씨가 빠진 채로 시간은 계속 흘렀다. 남들아. 살 빼고 이? 끝까지 그 얘기야. 와, 상훈이 좋겠네. 네. 살 빼야 된다잖아. 상훈이의 맹학교 친구들이 복지관을 찾아왔다. 무사히 히말라야에 다녀오라는 친구들의 정성이 종이약 속에 알알이 담겨 있다. 탁탁. 야, 그리고 편지도 들어있네. 이거 봐, 상훈아. 마지막 누가? 마지막에는 참 슬펐어. 네가 없으니까 영훈이가 슬퍼하였고 네가 없어서 상훈이는 괜히 쑥스러워 그저 선물만 들여다볼 뿐이다. 너하고 있었을 때가 그리워지는구나. 이제 히말라야 행은 2주 앞으로 다가와 있다. 김동환 씨. 아래 강력하게 이제 반대하신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도 그분이 일단은 국내 훈련이라도 하면서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싶은데, 김동환 씨, 어떻게 한번 한 번 이미 정리된 거 아니에요? 안 가기로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본인이, 또 되게 또 뉘우치고, 한번 잘하겠다고 또, 한번 그렇게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새롭게 좀 인생이 변할 수 있다면은, 그분한테는 엄청난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훈련을 받으면서, 이들에게 히말라야 행은 다름 아닌 세상과의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결국 동암 씨는 황복모 씨의 재합류에 동의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리고 3일 후 북한산. 진눈깨비 속의 두 번째 산악 훈련엔 황복모 씨도 포함돼 있었다. 이게 많이 들어봤죠? 예. 있는데 여기 상당히 위험한데 그리고 지금 기후 조건도 안 좋고 우리 지시에 확실히 좀 따라주기 바래요. 예. 그저 흐뭇한 표정의 황 씨를 비롯해 대원들에겐 악천후도 상관이 없다. 너무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오늘 훈련의 주 내용은 인수봉의 암벽을 이용한 주마링 훈련. 당기면서 그렇지. 또 쉬고. 또 똑같이 그렇지. 한라산에서 훈련을 했건만 여전히 서툴기만 한 상훈이의 몸동작. 그게 왜 허리를 당기면 되지? 지켜보던 박 대장에게서 예외 없이 불호령이 떨어진다. 저 봐라. 야! 이게 지금 힘이 없으니까 나봐. 자꾸서는 왼팔 당기면 쫙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라고 주말을 갖다가. 그래도 산행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상훈이가 이 정도면 훌륭한 셈이었다. 동암 씨는 시력을 잃기 전부터 산행을 즐겼었다. 그래서일까 동암 씨는 주마링도 훈련도 남달리 진도가 빠르다. 헌데 현묵 씨는 시작부터 중심을 잡지 못한다. 기대가지고 야야 기대가지고 오른팔 올려와 올라가 안 올라가지? 기대가지고 네가 상체 이러면 이렇게 세우면서 밀어야지 올라가지 마. 그렇지? 상체 밀어. 그렇지. 유달리 조심스러운 것이 현묵 씨에겐 오히려 걸림돌이다. 연속된 방법이야. 연속된 동작이야. 연속된 동작. 이게 참 착착착착 올라가란 말이야. 그렇지. 차근차근하게 상체를 당겨. 그러면서 줄 쫙 묶고. 그렇지. 멋있다. 아니지, 그 상태에서 같이 올리면 돼요. 이게 더 편합니다. 이게 이렇게 잘 되는데요. 팔심으로. 예. 오래 못 올라가요, 오래.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황복모 씨는 한눈에도 어설프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얼굴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아니지. 수도. 가만히 있어. 여기서 힘을 주면 안 된단 말이야. 수도. 앞에 봐 있어요. 엄마 봐. 그런데 하산길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황복모 씨가 다리를 건너다 발을 헛디뎌 다리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손가락 나갔나 봐. 안 나왔어요. 뒤따라오던 홍 선생이 황급히 달려왔다. 볼 수 있어? 아파? 어떻게 아파? 막 우리한 거야 그냥? 응? 손은? 아니 근데 왜 움직였어? 사람이? 난 앞에 가는 사람 따라가려고 그랬지. 따라가는 게 절대로 안 되지. 항상 누가 응? 옆에 사람이 안내를 해가지고 이 산속에 어디 낭 떨어진 줄 모르는데 응? 한번 이쪽 발은 괜찮아요? 좀 살살 걸어봐 제자리. 응? 충격이 컸던 것일까? 주차장까지 내려온 황복모 씨는 끝내 그동안 참았던 소주병을 꺼내들었다. 어쩌면 다리 아래로 떨어지던 그 순간 황복모 씨는 히말라야에서의 사고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소주 한 병을 마치 물처럼 순식간에 들이키고 있는 황복모 씨. 어렵게 다시 얻은 기회를 그는 결국 포기하고 있었다. 그날 밤 복주간으로 돌아온 황복모 씨는 홍 선생과 함께 동암시등이 묵고 있는 방을 찾았다. 아이고. 이런 꼬발이 가지고 있는 거 있나? 꼬발 담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황복모 씨가 좀 하실 말씀이 좀 있게. 나는 이제 불청객이고 자기 불청이고 잘 어떻게 이런 명인도 한번 봤다 생각하고 잘 저를 기억하고 내가 텔레비 아마 들으면서 아마 가장 박수를 많이 칠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 집에 갈게. 어제 그쪽에 보면 근데 가는데 화영이 살아온 게 어떤지 몰랐는데 그걸 누가 좋다 나쁘다 절대로 이거 누가 판결할 문제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가시려고. 황복모 씨가 이젠 정말로 떠난다는 것이다. 저번에 집 가야지. 잘 지냈고. 상훈아, 꼭 성공하고 와라잉. 너 힘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하고. 상훈이. 네, 그래. 네 사람은 굳은 악수로 작별을 나눴다. 갈게. 수고해라. 비록 담담하게 말하고는 있었지만 돌아서 나가는 황복모 씨의 뒷모습은 그지없이 쓸쓸했다. 잘 나가지 말고. 오히려 떠나기를 바랐었는데 막상 황복모 씨를 보내며 세 사람은 침울했다.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넘어서기 위해 시작한 히말라야 도전이었다. 헌데 그는 결국 지고만 셈이 아닌가. 어쩌면 4명 중 가장 오래 시각장애인으로 지내왔기에 그가 넘어야 할 벽은 더욱 높았는지도 모른다. 알코올 중독과 막무가내의 삶. 황복모 씨는 결국 자신 속의 히말라야를 넘지 못하고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히말라야 등반. 이번 설악산 산행은 히말라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훈련이다.
3월인데도 눈 쌓인 설악산은 미끄러웠다. 조심스레 올라도 몸이 지칠수록 발은 쉽게 미끄러진다. 잡았어. 아, 무릎 아파. 아, 무릎하게. 둘 다 무거우니까. 홍수님, 먼저 나가서 길 내죠? 아, 이제는 아끼우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걸리면 돌아가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정상은 어느새 눈앞에 다가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어려운 산. 처음 히말라야에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미친 짓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스스로 느끼고 있다. 히말라야에 가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성큼 히말라야에 다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훈련을 마친 지금 마음속에선 그 히말라야를 반쯤은 정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젠 정상에 다가와 있다. 물론 정상에 오르기는 힘겨울 것이다. 하지만 지난 6개월 히말라야를 목표로 한 걸음씩 나아가던 시간은 그들에게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중요한 것은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야, 와, 여기가 대청봉이다. 다 왔어. 선상원 내려와서. 대청봉아, 잘 있었냐? 또 왔더라. 자, 대청봉 한번 줘봐. 여기 대자야. 예. 자, 띠것에다가 대, 치어, 어에다가 청, 비읍에다가 봉. 봉 갑자기. 손으로 보는 대청봉. 그것은 눈으로 보는 대청봉보다 훨씬 감동적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외쳤다. 차게 한번 함성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보이지는 않되 바람만으로도 느껴지는 정상의 느낌. 설악산 정상에서 3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이미 히말라야를 보고 있었다. 대청봉보다 3배는 더 높은 6160m. 히말라야의 광활한 선원 위엔 고지를 향해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모습이었다. 보이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의 벽을 넘어서서 그들은 볼 수 없는 산, 세상의 벽을 향해 온몸을 던져 나아가고 있었다. 히말라야로 출발하기 나흘 전 김동암 씨는 청주에 있는 맹학교를 찾았다. 맹인으로 점자를 배우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게 될 이곳. 오늘은 그의 입학식 날이다.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43세 나이에 치르는 입학식.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로 학생의 본분을 다할 것을 이에 선서합니다. 또 한 학년씩 입학 동기들은 나이도 출신 지역도 천차만별이다. 동암 씨가 이 늦은 나이에 입학을 결심한 건 히말라야 등반과 똑같은 하나의 도전이었다.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날 상훈이는 출발을 앞두고 인천에 있는 아버지 집을 찾아왔다. 아빠. 어서. 상훈이의 눈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가산을 탕진하고 아내마저 가출한 뒤 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던 아버지 한완수 씨는 10년 전 두 아이를 모두 보육원에 맡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4년 만에 재회했다. 여기요. 어디지? 아버지를 만난 후에도 상훈이는 여전히 보육원에서 생활해야 했다. 하지만 상훈이는 그런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 이제 상훈이에게도 어엿한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아, 예. 품는다 그러면 눈 감고 찍어요. 그래서 이거 한 장, 유일하게 한 장인데. 이거 비록 떨어져 살지만 소중한 가족들. 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을 꺼낸다. 이거 구해하면 이거 무조건 필요할 거야. 이거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요? 그래서 시간 보는 건 똑같은데 30시간 차이 나면은 이게 여기 이렇게 맞춰 12시에도 맞춰주는 거잖아. 이게 이제 동선 잘 차고 있어. 무엇 하나 해준 것이 없었건만 아버지를 이해해주는 속 깊은 아들. 한완수 씨는 상훈이가 그저 대견하기만 하다. 겨우 2시간을 머물고 상훈이는 아버지의 집을 나섰다. 그저 아빠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상훈이는 마음 든든하게 히말라야에 다녀올 수 있게 된 것이다. 현묵 씨의 고향인 울산의 한 성당. 오늘은 동생의 결혼식 날이다. 수제에서 졸지에 맹인이 돼버린 현묵이가 늘 안타까운 친척들. 그래도 밝기만 한 현묵이 앞에서 친척들은 몰래 눈물을 찍어내곤 한다. 형보다 먼저 결혼식을 올리는 동생. 서른둘에 홀로 돼 두 형제를 키워온 어머니. 그리고 몇 안 되는 친척들과 나란히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현묵 씨. 동생의 결혼식을 지켜보면서 현묵 씨는 새삼 홀로 서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제 30살, 그리고 맹인으로 홀로 서야 하는 자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히말라야로 가는지도 모른다. 드디어 히말라야로 떠나는 날이다. 장도에 오르는 아버지를 전송하기 위해 동암 씨의 두 아이와 어머니가 공항까지 나왔다. 나영이는 아빠 곁을 떠날 줄 모르는데 상훈이는 선물 받은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 뒤늦게 나타난 아버지를 상훈이는 자랑스레 동암 씨에게 소개한다. 뭐 잘 돌봐준단 말이야, 이 들어가지고. 고맙더라고. 그렇게 이별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비행기를 타야 할 때다. 고맙습니다. 전문 산악인들도 죽어서 돌아오곤 한다는 히말라야. 눈먼 아들을 보내며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만다. 그 마지막 순간. 아, 대장님. 예. 예. 독초주의. 아유, 별 말씀. 죄송합니다. 이거 같이 못 가게 돼가지고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아니야, 그런 게. 결국 함께 떠나지 못하게 된 황복모 씨가 마지막 전송을 한다. 갔다 와서 저랑 소주 한잔 해. 예. 나와줘서 고맙다. 굳게 진 두 손에 묻어나는 아쉬움. 아쉽다. 생각했잖아. 같이 묻어가야 되는데. 상훈이. 황복모 씨는 말없이 일행의
문을 빌었다. 히말라야가 있는 네팔까지는 48시간. 도착 시간이 다가오자 승객들은 하나같이 창밖을 내다보기에 여념이 없다. 저 멀리 히말라야가 우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히말라야가 나타나고도 한참을 있었어야 비행기는 카트만두 공항에 내려앉는다. 난생 처음 디뎌보는 낯선 땅. 고지대인 카트만두 공항은 벌써부터 산소가 희박한 듯 숨이 차다.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들이 묵을 곳은 박 대장의 호텔인 빌라 에베레스트. 자,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투 빌라 에베레스트. 땡큐. 고생들 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박 대장의 환영사에 일행의 긴장감은 어느새 풀려 있다. 그날 오후 전원은 마지막 등반 준비를 하러 시장으로 나갔다. 가장 즐거운 건 시장 풍경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상훈이다. 장보기의 마지막 순서는 이발소. 우리의 60년대 이발소를 연상시키는 시장통의 이발소에서 현묵 씨가 먼저 네팔인 이발사에게 머리를 맡겼는데 무슨 일인지 현묵 씨를 지켜보던 박 대장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고 있다. 이발을 끝낸 현묵 씨의 헤어스타일 때문이다.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현묵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 웃고 그렇게 네팔에서의 첫날 밤은 저물었다. 이틀 뒤 일행은 엄청난 짐꾸러미를 실은 채 히말라야로 향했다. 사람들에겐 지난 며칠간의 들뜬 표정은 이미 사라져 있다. 이제 등반이 시작되는 것이다. 등반의 기점은 루크라, 루크라까지는 헬기를 타고 가야 한다. 루크라로 가는 헬기 안. 히말라야는 바로 눈 아래에서 사람들을 압도하며 다가들고 있다. 곧 도착할 루크라는 해발 2,700m. 히말라야는 훨씬 더 크고 가깝게 다가와 있다. 히말라야 등반의 기점인 루크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함께 일행은 하루를 이곳에서 묵어야 한다. 다음날 날씨는 보기 드물게 맑았다. 등반을 안내하고 도와줄 셀파가 모두 결정되고 주의 사항까지 다 전달된 후 등반은 시작됐다. 트러블을 시작합니다. 마음가들 새로 하면서 네팔에 도착한 지 나흘 만에 드디어 산행이다. 목표는 히말라야 고봉들 중에 하나인 아일랜드 피크. 6,160m의 아일랜드 피크까지 가려면 고소증과 피로와 싸우며 앞으로도 3,400m를 더 올라가야 한다. 현묵 씨를 도와줄 셀파는 깔데. Step and then go down or go up. Yes. No, I to catch it. 시각장애인 안내에 서툴 수밖에 없는 셀파들. 깔대와 호흡을 맞추며 조심조심 산길을 걷는데 난생 처음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맡은 깔대는 안 못 보는 사람들의 산행이 그저 안쓰러운 모양이다.
출발한 지 4시간. 첫 목적지는 팍팅이란 마을의 등산객 휴게소다. 이곳에서 한숨을 돌리며 셀파들이 끓여온 라면으로 점심을 때우는데 벌써 고소증이 온 것인지 정신없이 라면 가락을 삼키는 일행 가운데 평소 대식가인 상훈이만 도통 먹지를 못한다. 그렇게 힘들여 하루 종일을 걸어 올라왔는데도 눈앞에 바라다 보이는 산은 여전히 하늘 높이 치솟아 끝이 보이지 않는다. 목적지 몬조 마을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5시. 기진맥진한 상훈이는 주저앉은 채 움직일 염도 내지 못한다. 상훈이에겐 정말 힘든 하루였다. 나를 안내 보행하는 사람은 셀파인 가일대라는 사람이었다. 처음 그가 했을 때는 어색하였다. 하지만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씨는 나중에도 그가 날 도와주려고 팔을 잡을 때 내가 불편하였지만 차마 뿌리칠 수 없게 만들었다. 이튿날 목적지는 해발 2,900m의 남채마을. 대원들 중 발이 가장 빠른 동암씨도 일찌감치 지친 표정이다. 고도는 불과 100여 미터가 높아질 뿐이지만 그곳까지 가기 위해선 몇 차례 오르막과 내리막을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한다. 오후 4시 드디어 남채 마을을 알리는 이정표가 나타났다. 남채는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시장이다. 그리고 일행에겐 마지막으로 거치게 되는 번화한 마을이었다. 가방 그런 우리 상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상점 좌우로 딱 깔려 있어. 종류가 많아. 일행은 피로를 잊고 있다. 휴게실에서 피로를 풀며 박 대장이 일행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괜찮아? 문재인, 넌 보통? 어제는 좋아? 네. 근데 정말 분들은 오늘 조절 잘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올라와서 상훈이를 포함해 일행 모두는 아직까지는 건강하다. 그날 밤 현묵 씨는 이 산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었다. 내가 산에 가게 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다. 아주 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던 질문은 항상 그런 질문이었다. 어떨 때는 그 질문들이 자꾸 달라지고 색깔이 조금씩 변해오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 내게 그런 질문을 다시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산에게 나를 보여주러 간다고. 그래서 산에게 비춰진 내 모습을 내가 다시 보고 싶은 거다. 그것이 내가 산에 가는 이유. 이튿날 1차 목적지는 3,800m의 팡보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쩌냐까지 괜찮아 보이던 상훈이는 계속 뒤처지고 있다. 가다가 서고 섰다 다시 걷기를 몇 차례. 시간은 계속 지연되는데 상훈이는 급기야 토하기까지 한다. 산소 부족으로 뇌와 폐에 물이 차서 나타나는 고소증은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다. 시간이 갈수록 산소는 더 희박해지고 앞서가는 대원들과 상훈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숨 안 차실까?
엄마 내가 숨차는 뒤에 숨차? 더 천천히 열어. 여기서 보조 오면 말이야 지금 옷 땡기 다시 내려가야 돼. 어? 죽을 힘을 다해 걷고 있는 상훈이. 드디어 황보채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 상당히 힘드네. 와, 대장정 장도네요. 와, 못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잘 극복했네. 200m만 더 올라와서 선물 타야죠. 홍 선생은 상훈이가 4,000m까지 오르면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다. 벌써 3,800m에 올랐다. 현묵 씨는 더 가까워진 햇살을 즐기고 있는데 홍 선생에게도 고소증이 찾아온 모양이다. 두통과 울렁거림, 상훈이도 여전히 기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소증엔 쉴 새 없이 물을 마시고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홍 선생은 밤늦도록 걷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고소증이 찾아오면 밤은 한없이 길게 느껴진다.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이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4,000m 고지를 향한 산행이 시작됐다. 하지만 상훈이는 계속해서 섰다 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선두와의 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게다가 상훈이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더 크게 안 들려. 숨소리도 어떻게 된 게? 크게 들이마시고 다 뱉고 다시. 하지만 상훈이는 끝내 고통을 견뎌냈다. 왔다. 아유 수고했다 상원이. 상원이 왔어요. 아유 상원이 고생했다. 드디어 손말의 마을이다. 고생들 했습니다. 드디어 4,000고지에 왔습니다. 4,000고지에. 이제 홍 선생님은 상원이 빨리 선물 사주고 고생들 했어요. 오늘 저녁만 고정 잘 하면은 아마 내일 모레까지는 이상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컨디션 안 좋은 사람 있어요? 이튿날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난 홍 선생이 고소 적응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훈이의 텐트는 아직도 조용하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머리가 더 아프니까 몸 따뜻하게 해서 나와서 움직여. 괜찮아요? 고소증에 시달리는 어린 상훈이가 안쓰러운 깔대는 마치 아버지처럼 상훈이를 돌봐주고 있다. 트레킹을 시작한 지 닷새째. 오늘은 4,500m 고지에 도전한다. 고도가 높아짐에 비례해 사람들의 말수는 줄어들어간다. 딩보체 마을에 다다를 무렵 박 대장이 한 산의 모습을 설명한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기 아일랜드 피크입니다. 원래 등반할 루트는 저기 가서 저 뒤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목적지인 아일랜드 피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모양만으로는 결코 높아 보이지 않는 아일랜드 피크. 하지만 그곳까지는 아직도 2,000m 이상을 올라가야 한다. 눈앞에 드러난 아일랜드 피크. 그곳에 오르려면 무엇보다 고소증을 극복해야만 한다. 홍 선생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피가 났네. 그날 밤 상훈이는 갑자기 심한 구토 증세를 보였다. 토사물에 피까지 섞여 있다.
다행히 코피로 밝혀졌지만 상훈이의 증세는 계속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밤 계속되는 구토에 시달렸던 상훈이는 안간힘을 다해 걷고 있다. 하지만 이날도 일행 중 가장 늦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 박 대장은 상훈이를 위해 마지막 비상조치를 취했다. 비상조치는 감압기, 산소가 공급되는 통 속에 들어가 일시적으로 저지되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펌프로 산소를 집어넣자 감압기는 곧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박 대장이 계속 계기판을 들여다보며 적정 고도로 기압을 맞추는데 감압기 속의 상훈이는 그다지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 다음은 홍 선생 차례. 상훈이 못지않게 고소증에 시달리던 홍 선생이 서둘러 감압기에 들어갔다. 산소가 공급되자 홍 선생은 곧바로 상태가 호전된 표정이다. 루쿠라보다도 좀 낮아요, 이 양이 지금. 아우, 속이 괜찮아지는데. 아우, 좋네.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다음 날 아침. 뭐 어때? 근데 뭐 또? 어? 산소 측정기는 상훈이의 상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 내려갈래 밑으로? 어? 더 있을 수 있겠어? 상훈이는 고개를 내저었지만 이미 상태는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다. 결국 하산 명령이 떨어졌다. 풀이 죽어 지나가는 상훈이를 동암씨가 번쩍 안아든다. 상심한 상훈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려는 뜻이다. 일단 네 목표는 이제 베이스캠프 잡아, 알았어? 의상 힘들고 베이스캠프 잡고 오늘 가을대 아저씨 붙여줄 테니까 어디 찾던데 저 빈버전 내려가서 하루 더 쉬고 그 내일 올라와. 어? 여기 하루 여기서 자고 괜찮으면은 모레 베이스캠프 들어오고 만약 안 좋으면 여기서 계속 고정 될 때까지 있어. 알았어? 너 그래가지고 베이스캠프 못 올라오면 박 대장은 다시 올라오라고 했지만 그 역시 상훈이가 못 올라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안 오니만 못하지. 그래 안 그래? 하산하기 위해 짐을 꾸리며 상훈이는 현묵 씨에게 친구들의 선물인 종이학을 대신 부탁했다. 아일랜드 피크 정상에 뿌리려고 가져온 종이학. 상훈이 역시 못 올라갈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이다. 등반을 시작한 뒤 최초의 탈락자. 상훈이는 동암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훈련이 시작되고부터 상훈이를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주곤 하던 동암씨. 지목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 응? 네가 저기 힘들어도 다시 올라오고 생각해왔더라도 저거 못 올라간다고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말고 참 지금 많이 온 거야. 너 지 나이에 여기 지금 내 밑인 줄 알아? 울지는 자식 놈으로 모레 볼 텐데. 작별 인사는 끝났다. 상훈이는 깔대 아저씨와 함께 힘들어 올라온 길을 다시 내려가야 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도 대견한 일이었지만 어찌됐든 결국은 실패한 것이었다. 일행도 곧 출발했다. 이제부터 눈 덮인 산을 마주보며 가는 길이다.
군데군데 눈이 밟히기 시작하는 길. 현묵 씨의 발걸음도 차츰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숨쉬기는 더욱 힘겨워졌다. 취재진 중에 한 명인 박남 PD에게도 마침내 고소증이 찾아왔다. 휴식 시간, 박남 PD는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다. 아직 현묵 씨는 쓰러질 정도는 아닌 모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소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높은 산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 유독 시각장애인인 현묵 씨와 동암 씨만이 고소증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을 뿐 두 사람 역시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드디어 베이스 캠프였다.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텐트 속에서 죽은 듯이 누워 일어나질 못한다. 하지만 히말라야 등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캠프원에 짐수할 거, 애들 운행할 거, 대원 셀파들 텍스토할 거 신경 부지부지만 써야 되거든요. 식량서부터 장비부터 뭐 운행서부터 모든 걸 좀 다 신경 써야 되니까 다른 일은 좀 신경을 좀 안 쓰게 해주세요. 하여튼 어렵게 어렵게 베이스 왔어요. 그리고 참 난 베이스까지 오는 거 같다가 사실은 80%, 70, 80%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보면 70, 80%는 했어요.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할 때였다. 하루 뒤 대원들이 쉬고 있는 사이 셀파들이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 히말라야의 수호자인 라마에게 등반의 안전을 비는 제사격인 라마제. 히말라야에 오르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라마제를 지내고 나서야 산에 오른다. 그만큼 산행은 위험했다. 밤사이 눈이 소복해 내렸다. 오늘은 정상 바로 앞에 설치된 캠프 1까지 가야 한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배낭에는 가벼운 고소식량 몇 개만 넣을 수 있다. 짐을 새로 꾸리며 정상 정복을 다짐하는 순간 현묵 씨는 상훈이가 건네준 종약을 잊지 않고 짐 속에 챙겨 넣는다. 정상에 올라가면 상훈이를 대신해 히말라야의 눈 위에 뿌려야 할 것이다. 베이스 캠프에 박남 PD를 남겨둔 채 대원들은 눈길을 밟고 출발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지금까지보다 몇 배나 더 힘들어지고 산봉우리는 바로 코앞에서 내리누르고 있다. 잠시 쉬다가 다시 걷고 나는 산행이 계속됐다. 눈에 띄게 고통스러워하는 현묵 씨. 벗어놓은 배낭이 굴러 떨어지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했다. 박 대장의 주의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는 표정이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들. 위험 구간의 시작이다. 박 대장의 표정이 긴장된다. 양손 양발을 모두 사용해 기어 오르듯이 암벽 등반을 해야 한다. 암흑 속에서 박 대장의 말소리에만 의지해 올라와야 하는 시각장애인들.
자칫하면 바위투성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자, 왼쪽으로 약간 왼쪽으로. 비스듬히가. 비스듬히. 왼발 더 위로 올려. 왼발 쭉 올려. 하나, 둘, 셋. 오른발 쭉 들어. 오른발 쭉 들어. 오른발 쭉 들어. 이렇게. 더는 눈길이다. 경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곳이다. 여러 차례 훈련을 했지만 며칠간의 산행 끝에 숨쉬기조차 힘든 고지대. 지친 대원들 앞엔 낭떠러지와 거대한 틈새인 크레바스가 곳곳에 놓여 있다. 게다가 그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다. 동암 씨의 발걸음도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숨소리도 점점 높아진다. 한라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까마득한 설벽. 대원들은 그곳에 매달린 개미처럼 보인다. 선두 박대장. 김동암 조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던 홍 선생은 눈 위에 털썩 주저앉아 일어날 줄 모른다. 홍 선생은 한눈에도 거의 탈진 상태다. 나는 지금 탈진 상태야.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일반에서는 한 잔도 못 잡고. 아이고. 이 친구들하고 왔으면 집에 갔어. 겨우겨우 걷고는 있지만 앞서간 대원들과의 거리는 너무나 아득해 보이기만 한다. 얼마 걷지 않아 홍 선생은 그대로 눈 위에 다시 주저앉고 만다. 장갑을 벗는 것이 더 이상 걸어갈 기력이 없는 모양이다. 게다가 박 대장마저 홍 선생의 정상 등반을 만류하고 나섰다. 손이 안 돼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자세 다 풀렸어. 그쵸? 조금 더 올라가볼게요. 아, 올라오면 안 하니까. 불 타야 되는데. 예. 안 돼. 지금 뭐 다리 다 풀려갖고 보니까 그냥 픽절 멈춰가지고 넘어지던데. 네. 나이프 스타고 저거 넘어가야 된다니까. 이거 보이세요? 자, 여기 올라가서요. 저 나이프 보이죠? 어디? 예. 얼마나 가운지. 예. 저 타고 넘어서 홍 선생님 도대체 페이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저기서 조금만 까딱하면 왼쪽 떨어지고 오른쪽. 사실 이쪽으로 떨어지면 한 2, 3m밖에 안 떨어지는데 저쪽으로 떨어지면요 1000m 이상이 떨어져요. 정말 내가 자신이 없어 지금 홍 선생님. 알겠습니다. 여기 산이니까 여기 산에서 제 말을 좀 따라주세요. 예. 잘못 때는 지금 내가 홍 선생님 택기라면 가능한데 그런 홍 선생님 갖다가 택기를 해줄 상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박 대장님 힘드니까 만드시고. 아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여기까지 온 사람이 몇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갔다 올게요. 다 쓰다가. 아유, 기다리겠어요. 예. 갔다 올게요. 멀어져가는 박 대장. 그리고 정성으로 오르고 있는 대원들.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상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더 이상 오를 수 없게 된 홍 선생의 눈에선 눈물마저 흐르고 있었다. 그 시각 동암 씨는 정상을 향해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 박 대장의 목소리도 함께 커졌다. 하지만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있는 힘을 다해 오려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자충해서 안 보는데 말아봐. 다른 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먹지 말고 입안에 끈적끈적하잖아. 울울울 입안에 가셔가지고 그냥 생켜. 뱉지 말고. 결국 동암 씨와 현묵 씨는 고소 음료를 마시면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0분 뒤 동암 씨는 다시 로프를 잡았다. 어떻게 시작한 히말라야 산행인데 포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눈앞을 가로막는 히말라야는 결코 만만치 않았다. 솜은 턱에 차오르는데 빙벽의 경사는 거의 직각이다. 동암 씨는 다시 주저앉고 만다. 아휴,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어. 고생했어. 30m만 이 앞으로 30m 올라오고 정상이야. 거기서 한 10분 쉬었다가 이 아이 본인이 다시 들지. 한 10분 쉬었다가 30m 올라오고 정상이야. 바로 앞에. 박 대장의 동료에 마지막 힘을 다하는 동암 씨. 그 뒤로 현묵 씨도 묵묵히 눈길을 오른다. 아, 허벅지 부러져. 이거 빨리 올라와. 마지막 순간 주저앉으려는 동암 씨를 보고 박 대장이 더 다급해졌다. 박 대장의 동료에 겨우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 동암 씨. 3m. 아, 3m. 겨우 3m가 남았을 뿐인데 몸은 더 이상 움직여주질 않는다. 박 대장이 앞으로 이끌어도 동암 씨는 더 이상 일어나질 못했다. 이제 마지막 기력이 다 된 모양이었다. 혼자 몸으로 오르기도 힘든 히말라야. 여태 동암 씨를 끌고 올라왔던 박 대장도 지쳐 있었다. 결국 로프로 동암 씨를 지탱하고 있던 박 대장이 다시 내려왔다. 그리고 끌고 가다시피 동암 씨를 부축해 걸었다. 3m. 그 3m만 가면 정상인 것이다. 정상까지 3m의 거리는 지금까지 올라온 6,000m보다도 훨씬 멀고 힘들었다. 정상이었다. 하지만 동암 씨는 그 사실을 모를 정도로 탈진해 있다. 그리고 곧이어 현묵 씨도 그 벽 위에 올라섰다. 6개월, 아니 2년을 기다려온 감격적인 순간, 그들은 지금 히말라야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졸라냐? 아, 배는 게 없다. 배는 좀 쏠랐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내려다보는 산 아래의 세계.
정작 정상 위에선 얼마나 높이 올라와 있는지 볼 수가 없다. 상훈이의 종이약도 히말라야의 눈밭 위에 조용히 뿌려졌다. 그저 바라만 보았던 히말라야.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히말라야. 그 정상 위에서 그들은 지난 6개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때로는 좌절하고 스스로를 부추기며 히말라야를 넘기 위해 이를 악물었던 지난날. 눈물과 아우성의 나날들을 볼 수 없기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마음속의 벽, 그 한계와 부서져라 싸웠던 네 사람의 시각장애인들. 그들은 그렇게 벽을 넘어섰다. 보이지 않는 세상과의 대결, 거대한 히말라야에 스스로를 넘어선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레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의 열정 어린 도전, 신혼 열차. 가을 특집으로 말해라. 뜨거운 사랑과 감동의 열전. 이 순간의 열정과 감동,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남자 파트너와 떨어져 여자들끼리 생존 대결을 펼치는 스테이지 1 생존 여자. 이번 주 종목은 허리문 사이클. 이런 열전 20명의 여자 파트너들이 이 허리문 사이클에 도전. 엎치락뒤치락 팽팽한 접전 끝에 결국 10명의 여자 파트너만이 생존에 성공. 스테이지 2로 진출하게 되었다. 내비 슬람들입니다. 시를 파트너의 세계로 확인하라. 스테이지 2 생존 하기에 우리 모든 분들이 덕신으로 짜인 것인가 말이죠. 정말 새신랑 같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자, 오늘의 시대입니다. 짠! 프로포즈. 아, 제한 시간은 5분을 들어줘야 된다. 제한 시간 5분! 하나, 둘, 셋! 어떻게 되게 귀엽죠? 우리 모두 서로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예비 신부들입니다. 정말 축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면 가장 그 행복한 순간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가영 씨는 뭐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이번에 야외 촬영을 했거든요. 월요일에. 아, 으악. 자, 보세요. 사진이 이렇게 속입니다. 야. 사실은 거짓말. 그래서 그런 결심을 어디서 하게 됐어요? 사실은 5월에 예. 헤어질 뻔했었거든요. 5월 달에. 네. 친구가 지금 학생인데 네. 학생에서 이제 저는 직장인이고 그러니까 예. 좀 학생 신분으로 만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만둘까 했었는데 친구가 계속적으로 저한테 계속적으로 아껴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저도 사랑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왜 다 우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자꾸 눈물이 나요? 알겠습니다.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은 장소가 어디예요? 아니, 그런 여러 가지가 생겼다고 생각이 됐어요? 미안한 게 여태까지 두 번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예. 안 받아들였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못해줬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그 말도 못하고 그냥 결혼을 했겠네요. 결혼하면 됐죠, 뭐.